산과 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얼굴로 우리의 역사와 마음의 고향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옛부터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은 금수강산으로 불리웠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강산은 우리 삶의 모태이자 생존과 문화의 현장입니다. 아니, 숨쉬고 땀 흘려 갖고 가는 바로 삶 그 자체가 녹아드는 근원입니다. 조금 섣부른 생각일런지는 모르지만은 요즘 닫혔던 산하에 해빙의 바람이 불어와 어느 기업인은 다시는 못 가볼 것 같은 북녘의 고향을 방문하고 북녘 땅 개발을 의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이 강산은 이념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그 이전으로부터 천하의 절경, 아늑한 고향 마을로 존재했습니다.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그 한 울타리 속에 사람과 자연을 기르고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이념의 갈등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수백 년, 수만 년을 더 오래 살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은 영원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는 아름다움이자 미덕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오는 계절과 함께 금강산에도 봄이 왔습니다. 외금강의 경관은 온천이 솟아난 휴양지 온정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봄을 맞이하여 금강산은 그 이름 그대로 온갖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가 온 산을 가득 채웁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이곳 솔밭길을 거쳐 금강산은 계속 그 내밀한 신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눈이 시린 계곡물을 거스르고 향기 짙은 목련밭을 지나 옥류동 계곡에 접어듭니다. 층층의 바위와 담소를 지나 아름다운 금강산의 온 자태를 흘러내려온 물방울들은 맑은 물속에 빼어난 산의 모습을 담고 봄빛까지 담아내립니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보이는 봉황새 바위. 이름난 금강산의 4대 폭포 중 하나인 이 비봉폭포는 세존봉의 중턱에서 약 150m의 길이로 떨어집니다. 마치 봉황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옹사리를 지나 구룡각에 이르면은 세존봉의 거대한 바위를 두 동강 내듯 암벽 한가운데로 떨어져 내리는 구룡폭포를 만납니다. 금강산 4대 명폭 중 가장 웅장한 모습의 이 구룡폭포는 높이만도 70m,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는 심리 사방을 울립니다. 하늘을 괴고 섰던 천만 개의 물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흰빛을 뿜어 주위를 압도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금강산의 아름다운 봉우리와 골짜기에는 신화와 전설이 많습니다. 그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했다는 상팔당과 구룡폭포가 만들어낸 깊이 13m의 구룡염. 신비로운 상팔담이 하늘보다 더 좋아서 아들, 딸 낳고 영원히 이곳에 살았다는 금강산 선녀. 이제 무지개가 그 아련한 옛 모습을 둘러섰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에 세수하고 바위를 거울 삼아 화장을 했다는 선녀 화장터. 천만 가지 모습으로 금강산을 흘러내리는 물은 천만 가지 재주를 부리지만 금강산의 바위들 또한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은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금강산. 그것은 이 땅 위의 모든 모습을 두루 갖춘 만물상의 절경 앞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보는 이의 생각과 심사에 따라 모든 모양으로 기묘하게 변하는 만물상은 바로 금강산과 보는 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고요하는 곰의 모습으로, 때로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영혼의 보석만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의 결정체 만물상. 12,000봉우리, 낱낱이 벽돌처럼 쌓인 층암 절벽. 그것이 간직한 모습은 오랜 동안 신성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강산의 정기는 약수로 모이고 사람들은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금강산은 그 어느 곳 하나 절경 아닌 곳이 없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절벽과 계곡, 금강이 갖고 낸 숲과 물, 선경 중에 선경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하늘문을 지나 선녀가 놀고 갔다는 천선대에 나서면 발밑에 온 천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없고 옛 풍습은 아직도 남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상처럼 널뛰기로 솟아오르고 선뜻 구름밖을 나서는 신선처럼 그네 타기로 금강산을 넘나들어 봅니다. 영묘한 산 금강산은 사슴을 비롯해 30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잠깐 들렀다 가자 했던 것이 경치가 너무 좋아 3일 동안이나 묵었다는 3일포. 관동 8경의 하나이자 해금강의 입구인 3일포에는 소울섬, 금강문, 사공바위, 기암도 등이 있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신라시대 내신선이 세상을 이끌고 놀았다는 3일포는 둘레가 8km, 평균 수심이 9 내지 13m로 물이 거울같이 맑아 바다 금강의 절경인 곳입니다. 3일포에는 조선 중기의 명필인 복례 양사원이 금강산을 마음으로 즐기다 아이의 정자를 짓고 시와 글을 썼던 복례대가 있습니다. (1만 2천 봉을) 바다 위에 옮겨놓은 해금강. 해금강은 고성 동남쪽 강옥에 있는 어촌 입성리에서부터 4km에 이른 기승절경인 곳입니다. 해금강에는 사토암, 불암, 금강문, 만물상 등이 있어 해당화 핀 백사장과 함께 어우러져 한 번 온 사람은 떠날 줄을 모릅니다. 산 위의 금강, 바다 위의 금강도 빼나지만은 이곳의 맑은 물 속에 숨어있는 해중 금강은 용궁처럼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더해줍니다. 일찍이 동해의 푸른 민족이 살았듯이 용궁의 기둥이 솟아오른 듯 종석정은 해금강 명승 중 으뜸으로 지는 곳입니다. 원산과 해금강의 중간에 위치한 통천군의 해안에 있는 이 종석정은 수십 개의 돌기둥이 뭉쳐서 하나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높이 70여 척이나 되는 것만도 4개가 있어 이를 사선봉이라 합니다. 사선봉을 중심으로 한 현무암 돌기둥들은 혹은 기울고 깨지고 깎여져 벽처럼 바위에 떠있는 모습은 일대 장관입니다. 금강산의 가을. 풍악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풍이 물들고 폭포는 갈 길을 서두르다 잠시 머물러 그 가을빛을 띄워봅니다.
백발 늙은이도 풍악산의 단풍을 보면 청춘으로 젊어진다는 금강산의 가을. 사람들은 손쉽게 보고 예사로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뿐이지만은 가을은 금강산의 계곡에 오래오래 머물러 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설레임처럼 계곡을 흐르는 물이 가을빛을 거두고 높이 솟은 태양 속에 가을 금강은 장밋빛 노을을 만듭니다. 금강산에는 1900년 전에 세워진 유점사를 비롯해 108개의 암자가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4대 사찰은 유점사를 비롯해 신계사, 장안사, 그리고 표은사가 있고 빼어난 곳마다에는 정자와 탑, 암벽에는 석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금강산은 곧 만폭동이라는 단풍의 극치 만폭동. 실로 변화무쌍한 경관에 모두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슬픔의 전설을 안고 사시사철 흐느낀다는 울소에도 금강산에 타는 듯한 아름다움은 그대로 서려 있습니다. 옛 선녀들의 거울이 됐다는 명경대. 이 앞에 서면 거짓과 진실, 선악이 모두 비친다고 말해집니다. 하루 종일 햇빛 들지 않는 깊은 계곡에 있지만 경치가 하도 좋아 아침에라도 살짝 들러보고 가야 한다는 명승지 조양폭포. 금강산의 모든 폭포가 그러하듯 아름답고 신묘한 산과 계곡을 흘러나와 여울로 폭포로 담과 소로 이어지며 동해를 향해 흘러갑니다. 20m가 넘는 절벽 중턱에 아슬아슬하게 세운 이 보더감. 옛날 마음 착한 예쁜 처녀가 호라비를 정성껏 공양하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금강산의 바위와 물은 서로 화답하는 듯 쓰다듬는 듯 정과 동의 모습으로 어우러집니다. 솟구친 벼랑을 따라 수정 같은 물을 내리고 잠시 멈추어 선 듯 진주담을 이루면은 은구슬 같은 물결은 튀어올라 햇빛 속으로 떨어집니다. 금강산을 보지 않고는 천하의 풍광을 논하지 말라는 금강산. 산이 타는 듯, 강이 타는 듯, 마음이 타는 듯 온 산은 화려한 옷으로 지장하고 조금은 쌀쌀맞은 미인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산, 저 산, 이 계곡, 저 계곡을 타오르는 정열의 풍악산은 이제 가을 계곡물에 발을 담굽니다. 때로는 옛날을 생각하고 때로는 오늘을 반추하면서 난간과 절벽을 흐르다 늪에 이르면은 조용한 맴돌이로 그 모든 것을 삭힙니다.
금강산의 모든 것을 녹여 노을을 만든 듯 아니면은 노을빛으로 금강산을 치장한 듯 단풍빛과 빗긴 노을은 저물녘 금강산을 영원한 선계로 만듭니다. 봄이면 온갖 꽃이 만발해 그윽한 향기를 풍겨 금강산.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그늘이 좋아 복내산.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풍악산. 겨울이면 흰눈으로 치장한 개골산. 이 모든 이름은 금강산 하나만으로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벅찬 감격의 이름이자 영원한 이상향의 희구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송국에 대해서는 실례인지도 모르지만 말이요. 아무리 그 영상 매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실경을 보는 감격은 안 나네. 본래 보통은 말이요 오히려 사실보다는 저런 영상이 오히려 핍진성을 더하는데 우리 실격을 보던 사람으로 보면 저게 우습단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이제 보통 영상이 실제 경화보다 풍경보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 이 금강산에 한해서는 이게 어디 근거에 제대로 나타나는 실감이 저런 참 안 달라. 안 날 정도로 그만. 더구나 형은 뭐인가 이 금강산과 대화를 봐서 아주 금강산의 신봉자인데 거기서 아주 일생을 묻히려고 결심했다면서. 아이 뭐 그래 어디 감회가 어떻어? 지금도 지금 보니까 저렇게 속여져서 요새 사람들은 저걸 보고 금강산을 알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금강산에 참 심취했던 사람들은 이건 금강산에 뭐 백분지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딱지에 나타나는 거지? 근데 되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 근데 100번 봐야 한 번 들어야 한 번 눈에 보는 것만 못 산다 하는데 이건 보면 뭐 만문이 불여일견이야. 만 번 들어도 도저히 이 금강산은 참 말소 형용소 올 정도로 참 기막힌 정말 한번 봐야지. 봐야 돼. 그래. 오직하니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원생 고려국화야 그렇죠. 일견금강사이라. 그래 고려국에 한번 태어나서 근데 그게 금강산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 그러는데 그 중국 사람만이 아니거든. 일본 사람들도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천하의 산수를 봤다고 뭐 말하지 말라. 그만큼 일본 사람 자체도 이 금강산을 참 자처하는 거지. 이건 뭐 참 금강산은 난 그리 어떤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이런 거 산도 매누고 저런 물도 매누고 다 만들다가 뭔가 하나 그래도 쓸만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좋은 건 한 가지, 제일 좋은 건 한 가지씩 남겨두었다가 남겨두고 보니 천하를 다 만들었다. 좋은 것만 남아있다고 보면 에이 모르겠다. 이거 금강산에겠다가 한 대 묶어버리자. 그래 그 한 대 묶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금강산인가. 난 참 그런 느낌을 참 절실히 느꼈어요. 이렇게도 참 그렇지 않고서야 본 게 이렇게도 참 다 아름답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참 느낌 들더라고요. 형도 올라가 보서겠지만 비로봉에서 그 소위 12,000봉을 쭉 보면 말이요. 그게 뭐 정말 일출봉, 월출봉 요새 노래에도 나오는 거기를 위해서 뭐 석가봉이니 뭐도 그런 독촉봉 그래 뭐 지장봉, 촉대봉 그런데 그건 내려다 보면 그때는 정말 무슨 개선장군 같은 어떤 느낌도 있고 그 거느린 모두 그리고 소위 참 가는 곳마다 기암괴석이고 계루와 폭포고 그 참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
서는 곳마다 반석, 그래요. 옥류.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저 한마디로 해서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금강산이 기후가 참 안개가 늘 많이 끼고 해서 아주 변화가 많은데 그래. 그러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다. 금강산 너는 말이야 도대체 그 천의 얼굴을 가진 마녀요. 그래. 저 만의 자태를 지닌 사람 산수로다. 이렇게도 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계절에 따라 그 다르고 계절에 뭐 그렇게 또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도 뭐 봄은 금강산, 금강이고 그래. 여름은 복내, 그래. 가을은 환상의 상이지. 환상 복례라는 건 사실 실제로 없는 데거든. 그러니까 그럼 복례. 그리고 겨울은 개골산. 그래. 그런 데다가 붙여. 가을은 그 풍악이고 그래. 중도는 또 그 하나를 더 넣지. 우리는 보통 속인들은 그 네 가지를 부르는데 중도는 그렇지 않고 지달사들이라는 거라고 해요. 그 스님들은. 그 지달이라는 건 무슨 소리니 불교에서 말하는 지상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달사라는 건 불교 믿는 그 스님들은 이건 지상에 있는 극락 세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달산에 또 하나의 별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더라도 참 얼마나 그 글쎄 변화가 그때 많고 내가 옛날에 듣긴 말이오. 그 거긴 하여튼 뭐 가는 데마다 저 절이고 암자에서 8만 구암자 이런 소리까지 있었으니까 뭐 상상 못하지 뭐 가는 데마다 절이고 암자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형 그거 생각나? 그 저 구룡폭포. 난 그 아까 저기 무지개가 이렇게 뭐 뜨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그 폭포 이렇게 왜 폭포 떨어지지 않았어. 그게 무슨 저기 하여튼 40-50m 돼. 그 폭포 자체가. 그런데 아니야 그 70m 갈만.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 뭐 오히려 천둥 소리 같은 것이 아이들 불꽃놀이 같지. 불꽃놀이. 그런데 뭐 거기 그 물보라. 네. 그 다음에 그 정말 그 물보라에 거기 무지개가 밤낮 이렇게. 밤낮 무지개 끼지. 그래. 특히 하나 그 지금 나는 참 그래. 그 인상적인 건 그게 구룡폭포라는 거 그래. 8개 우에 답이 있고 9번째 내는 거 그래서 구룡폭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구룡폭포를 보고 상팔섬을 올라가려면 그건 뭐 굉장히 참 힘이 들어요. 그 쇠사슬을 잡고 뭐 올라가는데 그걸 좀 애를 써서 올라가서 저 내려다 보니까 저 가만 그 골짜기에 많은 그 담이 8개가 저런저런 있는데 그래 그 참 그게 다 선녀들이 내려서 맥감고 했다는 그거거든. 무릉도원이지. 네, 그렇지. 그걸 보고 목이 가려서 사과를 반개 깎다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도 안에 벌써 안개가 다 싹.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여기 올라와서 삼시나마 그 상팔담에 그 8개 담을 삼볼 수 있은 것은 참 천혜였구나. 근데 지금도 참 그걸 참 대단히 감격스럽게 여기는데. 아니 그러잖아. 며칠 전에 내가 저 조영암이라는 거기 옛날 스님이었고 시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왜 그 미륵불이라고 있지 않았어? 네, 미륵불이라고 써붙인 구룡폭포에 그 왜 해강 김기진이가 쓴 거 말이야. 그게 정말 사실은 그 글자 하나가 사람이 들어가 앉을 정도 아니야. 글자 걸어. 그거 뭐 그게 왜 청강 김용기 아니요 성균관 대학에 있던 그 저 도양화가 지금도 살아 있을 거야. 와. 금강산. 그래. 그 미륵불 써붙인 거. 그런데 그건 그대로 남았더래. 그거야. 저기 모두 김종일, 김일성 모두 그거에 대한 모든 걸 써붙였는데 그건 그대로 남았더래. 그 미륵불이. 폭포내로는 그 옆에 있잖아. 그 옆에 있으니까 건너가서 그래.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미륵불은 어떻게 지우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대로 있더래요. 그거 지울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역사적으로 봐도 그 좀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전설이랄까 일화가 많아요.
아까 저기 화면에 우리 잠깐 봤지만 명경대라는 건 그래. 그 내궁강에서 가는 거죠. 내궁강에 있는데 그래. 그 아주 꼭 거울처럼 되는 그 발카다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그 앞에 그 밑에는 또 그 있는 게 물을 황천답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서 거울을 보고 밤은 그 자기 쇠사이 그 황천담 비친다 거야. 비춰서 내 죄가 어떤 걸 더 아는데 그걸 마이태자가 거기 와서 그거 뭐 비춰봤다는 거야. 비춰 보니까 자기는 참 나라를 망치고 이 몹쓸 죄다 그래서 마이 거기서 할세 보냈다고 그러는데 특히 마이태자와 관련된 거기 참 전설이 많은 게 전설이라냐 그건 뭐 실제 마이태자의 무덤이 어디 있노니 거기 어디? 마하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하연 그것도 절이 큰 절인데 그건 일반 곳엔 저는 잘 안 가는 데예요. 근데 외근강지 대개 코스가 있고 거길 가려면 일부러 딴 길로 해서 시간을 더 날짜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거기 내가 여기 왔다 이거 마이태자의 거실 무덤을 안 보고 갈 수 있냐 그래서 그게 올라가지? 아니든가? 비로봉소 내려오다가 만폭동 그 어디 그쪽 아니요? 그래 그건 아주 그건 저는 좀 난 가보지 못했어. 계획이 달라요. 그래. 그래 거길 가봤더니 막 그 무덤이 있고 무덤 옆에 또 그 마이태자가 타고 다니던 용마가 있어요. 용마가 아주 큰 그 거기에 그냥 말하는 게 뭔가? 마이태자 같은 말. 글쎄 말이 어떻게 돌로 사이를 그래. 돌 사이 거기 그런데 돌 사이인데 그. 거기는 참 특별히 인상적인 건 마이태자의 그 무덤인데 그 무덤 비석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들은 또 전부 다 자작나무라. 그렇지. 자작나무라는 거 그 아주 하얀 나무 하나. 그래. 하얀 나무에 있어. 그게 마치 그 마이태자의 그 죽음을 조상해주는 상복 입고 조상해주는 이제 뭐지 그런 거가 참 이상적이고 또 거기서 조금 3리쯤 떨어진 데 가면 묘길사이라는 게 있는데 묘길사에 뭐냐니 아주 그 광대 그 암벽에다가 미륵불을 거기다 쏴서요. 자연석에다. 그걸 이제 미륵불인데 그 미륵불의 이름이 그 이제 묘길사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 미륵불에 그 참 소각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참 좋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같은 거 참 뭐 물론 우리 지금 이남에도 뭐 바위에 자연석에 세운 부처님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거기도 하고 이거 뭐 다 우리도 우리 갔댔죠. 경주에 그. 그렇지. 경주 남산에도 참 진짜 가보지 않아서 그래 마애불. 거기 가보면 이건 부처님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때 누가 거기 참 가서 그런 걸 참 새겨 놨겠느냐 막 그런 하여튼 형은 그렇게 명경대까지 가서도 개심을 못했구려. 그런데 난 지금도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원산이니까 수학여행도 가고 이제 요양대학 때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외궁강 중심이에요. 내궁강이라는 건 2번 갔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외궁강하고 쉽게 말해서 해금강들 아니요. 그 뭐저 총석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 고성 쪽에 있는 모든 그 해변지대 그 돌도 쓴 거 그건데 그 원경리부터 올라가는데 사실 그 산악미도 산악문이야 그 수풀에 그 정말 그 한문엔 수해라고 그러잖아. 나무의 바다. 네, 바다라고. 그 아까 얘기하듯이 무슨 박달나무, 엄나무, 피나무, 자작나무 뭐 하여튼 그 나무의 그 바다 같은 수해라는 느낌이 정말 그래요. 있거든. 그게 또 이제 그 아까 뚜꾸로 대고 저기서 보니까 그게 단풍이 들면 핏빛물이 들으면 말이야. 그래. 그건 무슨 도깨비 불돌이지. 그리고 또 지금도 참 그 인사에 남아 있었지 않은 건 그 비려봉 그래. 이제 올라가는데 금제은제라는 게 있거든. 그래. 금사다리, 은사다리. 그래. 근데 돌 자연석이 그래.
일부분은 하여고 또 얼부는 금처럼 환하고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그래서 금제은제라고 그래 금사대인사라고 하는데 그 금제은제를 올라가는데 안개가 산뜻했단 말이야. 산뜻했는데 게다가 비가 오고 그래서 그 올라가면서 내가 비를 뽀하게 맞았는데 맞으면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안개 꼈던 것이 바람이 쑥 부니까 안개가 휙 따라나면서 금제가 쏙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 금제가 안개에 또 다시 묻히면 또 은제가 나타나고 근데 그래서 그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 변화만 봐도 그게 뭐죠 기가 막히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한박 저절로 근데 그것도 올라가는데 그 산 위에 있는 구름의 석이래 조금 올라가니까 비는 아직도 오고 있는데 난 벌써 그 구름 위에가 비 안 오는 데가 있어. 그래. 그래서 한박 그래. 저적해주고 그대로 내려가면 비 오는 걸 내려다 보면서 그래. 비로바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옷은 한박 젖었지. 비로바 산장에 올라갔더니 아이고 비 맞으면서 아이고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거의 여름인데 한여름 더울 텐데 날 넓혀서 그래. 불을 화끈하게 대는데 그럼, 불 난로에 불 피는 게 그 전부 다 자작나무야. 자작나무 그래. 예, 자작나무를 갖다 꽉꽉 내가 거기서 뭐 난로가 잔뜩 따라서 왕웅웅 하는 그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다 잠깐에 도안에 그서 옷이 마르고서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 어디서 다른데 그때 그 개선 장군 같지. 네, 참. 그런데 형 우리 둘이 자꾸 건강관 그래 내가 그래서 비료복이 올라서 비료복 너 암만 높아도 넌 나보다 내 키만큼은 낫다. 그렇지 않나 나는 내 봉오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넌 나보다도 낫다네. 아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했어 내가. 아이고 아니 그렇게 상당한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형 아, 그게 우리 둘이 자꾸 곱다고 그래서 해갖고 정말 이 꿈 같은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정말 이게 남북 공동개발이라는 이번에 정주영 씨의 보따리가 저기서 먹혀드는 모인데 예, 이게 요새 정말 이제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니오? 그래요. 이건 그래. 정말 그래 나는 저짝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막 이것이 이걸 계기해서 3파선이 깨지는 그건 아니겠지만 저기서도 경제적으로 필요는 하거든. 근데 자기네는 개발할 수 없고 이거 개발만 해 공동으로 개발하면 여기서 뭐 돈이 이렇게 많이 쏟을 때는 없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저 로마도 가보고 그랬지만 로마의 그 문제가 아니지. 문제가 그거는 아니거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개발만 되면 아마 이게 좀 달러가 복잡해지네. 자기는 돈을 삼려서도 아마 가능한 일이야. 그럴까? 그런데 제발 그러니까 특수구역이가 뛰어다. 글쎄, 하여튼 제발 말이요. 그 저쪽이 정말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서든 또 민족 전체를 생각해서든 여기에 같이 호응을 해서 이 정말 금강산의 그 공동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왕래만이 이렇게 된다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게 이번에 그 설계 헌님을 요즘에 그 심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강산 하면 여기에 실제 못 가본 사람은 이거 어디 남한의 대둔산이나 어디 한라산이나 이런 거 그래. 그저 하나 살에 지내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래. 우리가 광리를 보면 원래시계만은 금강산이 자체가 벌써 12,000번이나 되는 데다가 외금강, 해금강, 그 총석정 나하고 또 조금 더 광리를 하면은 이 원산. 서강사 그래. 또 삼방약수 그래. 또 이제 원산 지내 저 송전. 송도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라는 거 이것도 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송도원처럼 그 좋은 해수욕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전부 다 묶어서 이번에 개발하는 거 설왕산은 서왕산 안 들어가지만 송도원 그전 들어가더만 그거 들어가면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이건 참 이런 명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 남의 동네까지 형이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사실 말이요. 여기서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보.
여기서 아마 한 40분 갈까? 이 그렇지. 평강 네, 거기서 그렇죠. 철원 말이요. 그렇죠. 거기서 내금강 들어가지.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그 앞뒤에다 화통 달고서 삼방협이 돼. 그 굴 하나 지나가면 삼방협이야. 네,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그 협에부터 그 약수가 있어. 그냥 그저 콸콸 흘러나니까 사이다보다 더 지나니까. 그럼. 그다음에 삼방, 그다음에 서광사. 그래 이제 그다음에 안변역인데 여기 밀양역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아까 얘기대로 송전. 그래 그다음에 총석전 명사십리 그래 있잖아. 온종류 그래. 그다음에 저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거기 원산 그래 송도원 명사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엉터리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그 명산이 그냥 그 명산의 그 연기에서 전기가 전기가 그 남북을 개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수교육을 만든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역시 금강산은 이건 명산이야. 영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형이 옛날에 뭐 금강산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더니 무슨 금강산 교를 하나 맹길 사람 같대. 교를 하나. 이건 참, 예. 그렇게 해서 형의 그 가마의 관상을 보니 사교 교주적인 그 얼굴이 보여. 지금 요새 뭐 텔레비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금강산 구경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그 관심하고 좀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개발은 좋은데 이거 금강산의 그 특색은 그 어디까지나 절묘한 자연을 그래. 지켜가는 데 있는데 까딱 잘못해서 하다간 개발한다면서 자연을 그 금강산의 특색 있는 자연을 자꾸 훼손해버릴 일부 훼손할 경우도 있지 않겠는데 개발한 데서 그 점을 특별히 참 유의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참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자야선전 그대로 두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좋은 걸 개발한다고 해서 어디 함부리 헐어서 고치던가 하다가는 오히려 본색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그 자연적인 묘미는 그냥 남겨둘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해주길 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형하고 아주 동감인데 그 지금도 북쪽에서 아까 우리가 저 구룡폭포에 어떤 미륵불이라고 써놓은 그 해강의 글씨는 둘째로 하고 사면에 무슨 표들이 그래 새겨져 있다거든. 이런 거라든가 또 우리가 경주에 지금 그 소위 불국사 앞에 어떤 그 인위적인 여관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눈에 참 덜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 저희 똑같이 모두 지어가지고 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모두 현대화해가지고 그렇게 뭐 요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그래 우리의 본연의 그런 건축이라든가 또 본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시설물들 개발하더라도 그 시설물들이 또 그리고 난 그 케이블카라는 것도 그렇게 내가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저 편리 위주로 해서 그래 비로봉도 그냥 케이블카 해가지고 냈다 올라가고 냈다 내려고 이런 것이 우리는 참 덜 좋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작은 그 산에 오른다는 건 자기 직접 한 발 한 발 그 밟아서 가면서 그 즐거움이 있는 건데 그때 참 편의주의로 개발해서 한다면 그래요. 어쨌든 참 금강산이라는 참 난 지금 또 금강산 얘기하다 한 가지 생각나는데
매월당 김수습이 금강산 보고 와서 뭐래 거니 산을 보고는 웃었고 물을 보고는 울었다. 참 절찬이지. 예, 좋을 말이 없다고요. 그래, 절찬이야, 울고 그랬을 뿐이지. 예, 절찬. 예, 그 이상 다른 말은 못했다 그러는데 그거 참그 금강산 참 최고의 절찬 찬사라고 는 아이, 생각했어요. 소설가 치곤 여러 가지 시도 잘하는데. 그래. 그 누가 뜻을 모아 만들었음인가. 그리운 1만 2천 봉은 말이었고 천기를 떨어지는 폭포수만이 소리쳐 금강의 이름을 부르네. 이 땅이 생긴 이래 수수만년을 맑고 고운 산으로 우뚝 서 있었으니 우리 마음의 한 자락으로 펼쳐 있었으니 오늘도 푸른 동해는 부딪혀 울고 그 끄트머리에서 폭설은 한처럼 쌓이는데 옷깃염이며 바라보는 저 금강산 오늘도 꿈길에나 길이 있어 선하게 밟히는 그 이름 목매어 부를 우리 금강산.